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투사들, 벤처 캐피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거시경제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대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이게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불법 비상 계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인도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3년 동안 망가져 버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TV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자체를 아주 엉망으로, 즉 윤석열 정부 3년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그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마다 점점 우리나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통화기금까지만 해도 2.0% 정도, 한국개발연구원도 KDI는 1.6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그나마 1.8 정도를 봐주고 있어서 좀 그나마 잘 봐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시티나 JP모건,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까지 떨어졌고, JP모건은 1.2%를 제시해서 그나마도 1.3에서 1.1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 1.6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또 마클리는 1.8에서 1.6으로 떨어졌고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다는 노무라증권만 그나마도 1.7에서 1.7로 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경기를 부양해서 이러한 침체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경기 부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낙제점인 정부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관료들 중심으로 뭔가 좀 이전과 다르게 정상 정부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한 가지인데요. 모태펀드를 1조 원 신속 시행한다고 해서 신규 벤처 펀드를 1조 9천억 정도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벤처 펀드가 만들어지면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이런 진짜 시작하는 청년 창업 회사들한테 돈을 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창업 펀드에 대한 투자는 그 경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주는데 기여를 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환율 충격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죠. 환율이 지난 연말에 2024년 그 4분기 때 그 윤석열의 불법 비상기업 때문에 12월 달에 아주 급등을 해버렸어요. 1,450원을 거의 넘어서 거의 1,500원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탄핵이 되고 어찌어찌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1,450원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2015년 예산안을 지금 짠 걸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창업 R&D 주요 분야에 대한 그 증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15억 정도 글로벌 창업 허브 축에 한 15억 정도 했던 게 319억으로 증가하기도 했고, 청년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R&D 분야에 또 643억을 증액을 했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이것도 R&D입니다. 이런 쪽에도 1,44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창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이 모험 자본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창업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결국은 시장 내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돌게 되면
그나마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작은 정부만 지향한다고 해서 세금도 줄이고 부자 감세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했던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보다는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나마도 좀 보기에 좀 안쓰럽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창하게 드리는 건 그 25일 날 이 한국은행이 그 금통위를 여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1,450원 밑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금이 더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경제 성장률이 1%까지로 떨어질 정도면 거의 성장을 못하고 역성장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우리나라는 3%가 넘기 때문에 지금 1% 성장에서는 도저히 이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이 금리를 지금 3%대에서 2.75 정도로 25베이스포인트만큼 낮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 벤처 기업, 그러니까 벤처 창출사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시장 내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난 유동성을 갖고 신규 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오늘 그렇죠.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해서 지금 창투사의 이 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창투사들은 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하든지 외부에 투자를 유치해서 신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에서 관리 보수를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펀드들이 많아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항상 그 신규 펀드를 만들어서 신규 관리 보수를 받고 또 기존의 펀드가 청산이 돼서 거기서 뭐 투자를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창수사 같은 경우 업력이 좀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웬만큼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꾸준히 실적을 내게 되죠.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 실적들을 놓고 보면 이 창수사들은 주가가 꼬라박고 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수사들이 투자하는 그런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적이 나빠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파산하거나 망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또 이제 뭐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경기 침체 때문에 제값을 받으면서 제 몸값을 이제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상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창수사는 주가가 막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업체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수사, 벤처캐피탈하고 좀 다르게 부실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일 때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부가 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대기업이 자빠지는 대기업들이 많아지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우아이비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지난 연말 900원, 860원까지 갔던 주가는 그 위에 급등을 해서 1,400원, 1,500원까지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는 이건 진짜 상장했을 때 최고가 11,400원을 찍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1년 동안 작년 1년 내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난번에 1,501원, 그게 이제
12월 10일 날인데요. 그날 1,501원을 찍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1,619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그 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작년 2024년에는 그 밀리의 서재 외에는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좀 스타성 있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AI 쪽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리고 꽤 괜찮은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 꽤 괜찮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HB 인베스트먼트는 그 이런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의 상장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4,500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이거 굉장히 좀 그 이게 오래된 그래도 이제 옛날에 LG 투자금인가요? 이게 이제 그 투자금이 아니라 그 LG 벤처 투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LB 그룹에서 LB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업체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본 그 창수사 1기, 그러니까 1세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펀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펀드들에서 그 상장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M&A가 적극적으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9,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뭐 거의 더블 가까이 날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도 그럴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런 창수사들이 신규 자금, 유동성을 구하기 쉽고 그렇게 유동성을 구하기 쉬우면 그 돈을 갖고 펀드를 조정해서 또 이걸 신규 펀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규 펀드가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관리 보수를 많이 받고 관리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우리길 투자,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컴퍼니 K나 이름이 비교적 새로운 이제 그 이런 창수사들도 나름 그 실적을 좀 괜찮게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 향후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창수사와 증권사들 이 유동성 증가로 인해 수혜를 받게 되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